카카오를 대표해서 김범수 총리 1분간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지난 10월 15일에 발생한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 오늘 카카오가 피해 접수를 닷새 더 연장할 정도로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책과 제2의 카카오 사태를 막는 해법은 무엇인지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관련 사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눌 그 주된 내용이 이제 카카오 먹통 사태와 이제 관련한 이제 사안인데 그 이태원 참사를 또 이야기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 수습에 나선 여야가 서로 이제 접근 방식이 이제 그 방식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이제 정부 대응을 받쳐주고 있고 또 민주당은 현장으로 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현재 그 민주당의 이제 분위기는 또 어떻고요? 또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제 대응책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까? 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이번 참사에 대해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슬픔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네. 시기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 모두의 명복을 빌고요. 또 특히나 이렇게 황망한 상황을 맞으신 우리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많은 부상자분들이 계시는데요. 빠른 몸과 마음의 안정을 되찾으시기를 기원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원내대표의 문자를 통해서 애도의 심정을 담아서 이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이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특히나 이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이 공개 활동을 최소화할 것을 우리 당원들께 당부를 드렸고요. 특히 지역의 축제성 그런 모든 주간 행사들을 전면 취소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모두가 함께 지금의 애도 추모에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당 지도부는 오늘 최고위 회의 이후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조문을 다녀왔고요. 현재는 수습과 위로의 과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국회 행안위에서 이번 이태원 참사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고요. 관련한 다양한 이유, 앞으로 재발 방지 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이용빈 의원께서는 또 의사 출신이시고 그 지역이 광주였나요? 또 의료봉사도 많이 하셨던 네. 걸로 저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마을 의사 출신인데요. 특히 이제 저희들 가슴에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세월호 네. 현장에 함께 하면서 세월호 유가족들 그런 참사의 현장에서 함께 하면서 특히나 이런 비극적 참사가 모두의 마음에 심리적인 외상을 깊이 남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은 결국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 때도 가까이 경험했지만은 이 사회 전반적인 심리적 외상을 입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도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는데요. 특히 저희들은 이 SNS 등을 통해서 사고 당시에 그 여러 가지 자극적인 영상, 현장의 영상들을 무차별 퍼나르는 그런 행동들이 관련자들과 국민 전반의 심리적 외상을 확대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자제와 중단을 좀 촉구드렸고요. 특히 언론에서도 이 재난보도 준칙을 제대로 좀 준수해 주시길 요청드린 상태입니다. 특히 이 온라인상에서 관련해서 다양한 혐오 표현들이 관련자들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고의적으로 유포하거나 혐오 표현을 일부러 사용하면서 고인과 유가족에게 그런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그런 행위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도 네. 이런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좀 다해 주길 바라고요. 특히나 이런 재난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 정신건강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더 신속하게 또 깊이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네, 저희 간략하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또 의사 출신이시니까 이번 사건에 대해서 또 더 안타깝게 여기시는 부분 있을 텐데요. 네. 이 사고가 뭐 중상자라고 가고 또 사망으로 이르는 과정에서 혹시나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네, 뭐 간략하게 저도 들어보겠습니다. 공감이 가는 이야기인데요. 네. 특히 응급의학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존재합니다. 예컨대 전쟁이라든지 대량의 응급 환자가 발생한 참사 현장에서는 당장에 살릴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살릴 수 있다기보다는 가까운 어떤 종합병원으로 네, 옮겨야 병원으로. 생명을 구할 수가 있는데 현장에서 예컨대 이번에 이제 심정지 환자들에게 많은 부분들이 자원봉사도 하시고 하셨지만은 그러한 의료 인력들이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응급 후송하는데 더 집중했더라면은 오히려 한 분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이 응급의학 전문가들의 견해였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 관점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사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카카오 먹통 사태와 이제 관련한 그런 이제 말씀을 논의를 이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태원 이제 참사와는 이제 비교할 수가 없지만 이제 불과 이제 보름 전에 발생했던 카카오 먹통 사태도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그 사회적 재난으로 불릴 정도로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커다란 그 대란이 있었는데 의원님도 평소에 카카오 좀 많이 쓰시는 그렇죠. 편인가요? 그날 어떤 불편을 겪으셨습니까? 저도 뭐 카카오톡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는 있지만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룹 채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소통이 장애를 받는 정도에 불과했지만요. 네. 많은 국민들은 굉장히 답답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특히나 뭐 이것을 통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카카오페이를 사용을 해야 된다든지 네. 또는 카카오를 통해서 이제 대리운전 기사님들 굉장히 많은 업무를 보고 계시고 이 택시 기사들이나 소상공인들은 실질적인 손해가 굉장히 컸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메시지 전송의 답답함만 경험을 했지만요. 많은 국민들이 입었을 그러한 어떤 사소한 피해들을 다 총량을 보면은 뭐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고 네. 이러한 것들은 이미 막을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재난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또 반복될 수 있는 재난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과정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잘 마무리해 가느냐 하는 게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재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이것이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가느냐 하는 모델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카카오가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에 발을 뻗친 대기업이다 보니까 뭐 쇼핑이고 검색이고 게임이고 본인 인증까지 모두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민국이 멈추게 됐는데요. 이 파장이 컸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카카오 등의 플랫폼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과 네. 그리고 카카오 플랫폼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네. 그 자체가 공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모든 국민의 사생활 또 공적 활동들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제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플랫폼 기업 이것이 이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디지털 인프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인프라의 역할에 걸맞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안전의식이 지나치게 못 미쳤다. 이런 점들이 문제였다라고 봅니다. 네네. 사실은 카카오 먹통 사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4년 네. 전에 또 10년 전이죠. 한 4시간 정도 먹통이 됐었던 네, 적이 있었죠. 있습니다. 그때 전문가들이 대안을 제시하기를 데이터를 이중화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가 먹통이 되더라도 바로 복구할 수 있는 이게 뭐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인데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다시 말하면 기업의 책임감이 또는 안전 불감증에 역시 사로잡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특히 최근에 이 KT 통신 장애를 겪었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일이죠. 이때도 우리 정부는 데이터를 이원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이원화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죠.
이거는 국가 보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27시간 30분을 목통이 돼 있었죠. 다시 말해서 국가가 멈췄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어떤 대재앙이 초래될 수 있는 것이죠. 국민 개인의 여러 가지 사생활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이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술적 지원은 충분히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최근에 전문가들은 이 결국 카카오 서버 센터의 화재가 이제 문제가 된 건데 네. 관련해서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위험성을 계속 지적을 해왔던 것이죠.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자주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어떻게 보면은 이 데이터 센터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죠. 네네. 따라서 이것이 결국은 이런 대재앙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이거 역시 인재가 아닌가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배터리 화재 위험성 때문에요. 결국은 리튬 이온 배터리 문제로 다시 이제 귀결을 하게 되는데 기존의 이 리튬 이온 배터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애트리 등에서 여기에 대한 대안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2차 전지 배터리 개발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어쨌든 그 백업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더 이제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피해자,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피해자인데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산자의 국감에서도 회사 대표들을 이제 출석을 시켜서 이제 보상 문제를 집중 거론을 했는데 대상이나 이제 범위 등을 놓고 아직까지도 이제 이게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좀 어떤 답변들이 나왔습니까? 글쎄요, 그 국감 때는 택시 기사님이 직접 증인으로 나오셔서 네. 그 고충을 말씀을 해주셨죠. 사실 이 카카오 택시 프로 멤버십이라는 게 있죠. 이 택시 기사님들이 월 39,900원의 구독료를 내고 이용을 네. 한다고 네. 하세요. 근데 카카오 측이 이분들에게 그 당일의 먹통 사태에 대해서 7,550원 정도의 포인트를 적립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서 굉장히 큰 무리를 빚은 건데요. 이번 산증인 국감에서 이 택시 영업 보상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제대로 지적을 드렸는데 국토위에서 이제 택시 업계하고 이 관련해서는 뭐 수기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네.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뭐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카카오 먹통 사태 때문에 피해를 입은 주말 또 매출에 큰 피해를 보셨기 때문에 네. 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현장을 찾아가서 실질적인 피해 범위나 구체적 사례들을 저희들이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 이 중소상공인 피해 접수 창구를 즉각 정부가 좀 접수 창구를 마련해달라라고 촉구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카카오 장애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또 법안을 잘 준비해서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네네. 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그 발의하신 법안이요, 개인정보 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안인데 개인정보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집단소송제란 무엇이고 이게 왜 필요한지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집단소송제는 현재 우리나라는 이 증권 관련한 집단소송제만 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액 그 피해를 보신 분들이 모두가 다 이 민사 소송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정인들이 그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그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적정 요건을 갖춘 분들은 똑같은 피해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게 이 집단 소송제의 맥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사실 지금 같은 이 플랫폼 시대에는 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다양한 피해 사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소액이기 때문에 뭐 민사상, 형사상 소송을 끌고 갈 수 있는 개인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에 있어서 반드시 이 집단소송제가 필요한 것이죠. 이 정보통신망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다양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러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민사소송 때문에 개인의 소비자 주권이 굉장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개인들이 저마다 다 소송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또 감당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은 이 집단 소송제를 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소송에 도입을 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네. 사실 이제 뭐 카카오 같은 이제 대기업을 상대로 이제 개인이나 소수의 이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같이 싸워서 보상을 받는 게 엄두가 나지 않잖아요. 이게 그렇죠. 뭐 이기는 사례도 뭐 굉장히 이제 희박하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만약에 그 말씀하신 집단 소송제가 도입이 된다면 이게 바로 이제 적용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지 바로 그게 이제 포인트고 궁금한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제 저희들이 이런 그 재앙에 가까운 재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법안을 저희들이 마련하게 되면은 플랫폼 기업 등이 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사고를 미연에 막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입장에서 피해 보상을 뭐 예컨대 3,000원, 10,000원 이런 정도의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된다면 전 국민이 그런 어떤 피해 보상에 참여하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피해 보상을 네, 해야 네. 되는 거죠. 네. 저희들이 이런 법을 마련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업이 적극적인 예방책을 마련하려고 할 뭐 겁니다. 보험에 든다든가. 그렇죠. 네. 실제 이제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의 경우에는 배상액이 불과 몇천 원, 네. 뭐 이런 정도라고 해요. 네네. 또 무료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무료로 서비스 받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배상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 있어서 반드시 집단 소송제가 도입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집단 소송제가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처음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도 만약에 손해배상이 나는 쪽으로 판결이 날 경우에 뒤늦게라도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그렇죠. 그 제도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 정부와 기업이 이제 각자 유불리에 따라서 책임 소재를 좀 따지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결국은 배상의 총량이 크기 때문에 기업은 절대 이걸 질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네. 분쟁으로 또 진행을 하게 돼서 이러한 부분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감당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어서 이러한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겠죠. 네네. 그래서 집단소송제가 도입이 돼야 되는데 집단소송제를 도입함으로써 개인의 소비자의 권리를 가장 앞에 둘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일을 사회적인 재난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이고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는 아주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 반독점법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논의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뭐 동의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뭐 지금 현재 플랫폼 중심으로 경제 활동이 많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되는데 플랫폼의 특성상 이런 거의 뭐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더 필요한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그 소홀한 만큼의 책임을 지도록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배상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카카오는 국내에서 이 메신저 기업으로서 거의 뭐 시장 점유율이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사회적 책무가 요구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민간 기업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 플랫폼 안에서 활동을 함으로써 이거 자체가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대단히 강하다. 네. 다시 말해서 공공의 책임을 기업이 담보해 줘야 된다. 그럼 거기서 이익을 얻고 있으니까요. 그런 점들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이러한 독점적 지위에 걸맞는 기업의 자율 규제 이런 것들이 매칭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깊이 개입해서 독점적 지위에 걸맞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정기국회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여러 굵직한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어디에 이제 역점을 두실 계획이신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의정 활동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참사는 지금 이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면 뭐 당연히 재발 방지 대책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고요. 지금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또 우리 네. 이태원 참사 문제가 사실은 국정의 한 가운데 있다라고 보여져서 이 이태원 참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하는 것이 정부와 저희 야당의 어떻게 보면 협치의 산물로서 제대로 좀 국민들께 신뢰를 회복해가는 과정이 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해보고요. 네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입니다. 특히나 이 지역 균형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저희 호남 또 영남에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예산이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지방 시대에 걸맞게 제대로 좀 관철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길 생각이고요. 특히 여당이 초부자 감세를 외치고 있는데 사실 지역화폐처럼 골목 상권의 부활이 또 중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경제 활성화에 있어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검증을 했습니다. 이 지역화폐와 관련된 예산, 또 어르신 일자리 문제, 또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문제, 또 청년 내일 체험 공제처럼 이런 중요한 민생 예산들 꼼꼼하게 챙겨가겠습니다. 네. 이제 정기국진 이제 후반부에는 이태원 참사 문제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이 또 어떻게 현명하게 잘 그 역량을 발휘해서 해결해 나가는지 국민들이 또 잘 지켜볼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와 피해 보상 대책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용빈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